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밤 9시 8분입니다. 지난 4월 7일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이후 관심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였습니다. 오늘 그 답이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6명을 상대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36.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5%, 두 사람의 격차는 12.8%포인트로서 오차범위, 즉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넘어서서 상당히 큰 차이로 윤석열 전 총장이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12.3%, 그 다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서 5.1%, 홍준표 무소속 의원 4.9%, 추미애 전 법무장관 3.2%, 정세균 국무총리 2.9%,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2.3%,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1.5%,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0.6%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윤 전 총장이 30대에서 34.3%, 50대에서 41.4%, 60대 이상에서 47.6%를 받아서 아주 30대, 50대, 60대가 단단한 지지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1.7%로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윤석열 총장이 전라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대구, 경북에서 49%, 대전, 세종, 충청에서 44.6%, 서울 38.8%, 부산, 울산, 경남 38.7%.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상당히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즉 경상도권, 대전, 세종, 충청권, 그리고 서울, 수도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대결까지 붙여보았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를 붙였더니 윤석열 전 총장 47.4%, 이 지사는 36%, 상당한 차이로 약 11.4%포인트로 윤석열 총장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를 붙였더니 윤석열 40.9, 이낙연 31.5%로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43.1%가 찬동했고 제3세력 출마를 해야 된다는 게 27.2%인데 상당한 차이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첫째, 윤석열 전 총장의 이 기세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씨는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재명 씨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국민의힘 소속은 아주 지리멸렬입니다. 유승민 씨 정도입니다. 유승민 씨. 김종인 씨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것도 0.6%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참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선에서 참 이긴 거는 잘 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대통령감이 없다는 게 이 잘못하면 불임정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대통령감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감을 만들어내겠느냐. 첫째는
102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유승민 씨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 정치를 왜 하느냐? 야망이 없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젊은 이 초선, 재선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취직해가지고 뭐 그렇게 모험할 필요 없이 국회의원 얼마나 특권 누리고 좋으냐.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걸 하나의 취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의 셀러리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다면은 지금 체제를 걸고 사생 결단을 해야 할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뭔가 국민의힘이 맞지 않다. 그럼 새로운 지도책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라면은 안철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안철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고 바깥에 있는 윤석열과 이렇게 경쟁을 붙인다 하는 그런 구도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당 지도부를 새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당 지도부가 할 역할은 범야권 단일화의 플랫폼입니다.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단일화의 모델을 그냥 가져가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공정한 단일화 경선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받아들여 가지고 미스터 트롯식으로 재미있는 경선 드라마를 만들어서 선거 한 3개월 전에 후보를 결정한다. 그러려면은 그것을 주관할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철수 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받아주느냐? 그럼 들어가서 뭘 하느냐? 당대표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느냐 등등. 그리고 여기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재밌는 게 윤석열 씨가 제3지대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혁신된 참신한 모습을 갖춰야 윤석열 씨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당 지도부를 만들어내느냐가 윤석열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독주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11개월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대세화가 됩니다. 11개월 앞두고 한 10%포인트 이상 차로 이기고 있다. 6개월 앞두고 그게 더 커져가지고 1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대세가 됩니다. 대세. 그러지 않아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6, 현상 유지가 한 4 정도 되죠. 6대 4입니다. 이 바람을 업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순풍에 돛단 배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 공무사회가 달라집니다. 특히 검찰 같은데 앞으로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은 윤석열 총장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낙마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기 시작하면은 엄두도 못 내죠. 검사들이 그런 수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아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이 재판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언론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대세를 만드는 거, 조기에 윤석열 대세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윤석열 총장이 당 문제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윤석열 총장은 지역적으로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수도권을 아우르는 사람인데 이념적으로는 또 보수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개의 삼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전라도를 뺀 전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의 강점은 구조적으로 그 지지 기반이 구조적으로 튼튼하다는 거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지금 고향은 저 사람이 경상북도인데 경상도의 지지를 윤석열 쪽에 빼앗기고 있고, 오히려 호남에서 지지가 상당한데 이낙연 씨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할 때가 이제 경기도인데 조금 약하죠. 어쨌든 이 선거판은, 대선판은 지금 자유진영 쪽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